예, 머니스토리 오늘은 장동호 전문가와 함께 형사 합의 시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장동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나왔을 경우 어디까지 동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 거절했을 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사본을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관련돼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형사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배상책임 보험으로 일반 보험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책임 보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는데 이 법조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사합의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대물 배상, 즉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이 배상책임 보험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우리 일반 보험을 보게 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회사와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배상 책임은 특이하게 피해자라고 하는 제3자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 배상 책임 보험은 이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쳤습니다. 그럼 그 보행자는 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겁니다. 그럼 저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저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체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인 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권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직접 청구가 경합했을 때, 즉 동시에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직접 청구권을 우선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형사합의를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이 공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원리에서 비롯된 건데요. 제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1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의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가해자는 금전적인 손해를 한 푼도 보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까지 받고, 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외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이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가 가지고 와야지 이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합의 요령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예가 있는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가해자를 전부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을 정해 놓았는데요. 처벌 특례와 보험 가입 특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처벌 특례를 보게 되면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즉 처벌할 수 없는데 조금 유식한 말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나 또는 음주운전 사고, 또 11대 중과실 사고는 제외를 합니다. 결국 뺑소니 사고이거나 음주운전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를 야기시켰을 때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가입 특례가 있는데요. 대인배상2에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소권이 없다, 즉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대인배상2가 무한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통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대인배상2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 사고에서 보행자를 살짝 치어서 전치 2, 3주에 경미한 사고를 냈을 때 저는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전방주시 태만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을 했는데 그 앞차 운전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 같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중상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과연 그럼 이 중상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 보험 설계사들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전치진단 6조 또는 전치 10조 이상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급에서 3급의 부상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담보나 형사합의 지원금이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중상해는 전치 진단 주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즉 뇌 또는 주유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이나 사지 절단, 또 중증의 장애나 마비 등 이와 같은 경우를 중상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논란이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과거 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절단이나 실명, 혀의 절단 같은 경우는 이를 중상해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었고, 전치 1, 2개월의 다리 골절이나 치아 파절 같은 경우는 이를 중상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처벌을 감수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상 형사합의 또는 개인합의라고 부르는데, 조금 전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합의를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이 공제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문구로 일단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이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가해자가 지급하는 돈으로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합의금이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이와 같은 문구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자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있을 경우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형사합의 외적으로 채권 양도라고 해서 이와 같은 문구를 별도로 작성을 하십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자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을 해서 형사합의서 사본과 함께 이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내거나 또는 이 사본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할 때 공제를 한다고 하면 이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공제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 형사합의 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이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형사합의는 무조건 해야 되는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처벌받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달리 별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약관 규정도 있고 법원에서 지급하는 예상 판결 금액이 있지만 형사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사정이 좋으면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나 통상 피해자의 전치 진단주 수당 50에서 70만 원 정도 선이 일반적인 선인 것 같습니다. 자, 가해자는 당연히 적은 돈으로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벌금을 내게 될 것인데 그 벌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서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양측이 서로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 등으로 이와 같은 담보를 보상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항상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